언제였는지 가슴속에 묻어있던 기억들이 고개 들어 현실에 존재하는 나의 생각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고 모든 이들에게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생각이 어쩐지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밀어놓고 오늘 하루를 살고 싶었지만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기억은 큰 주먹을 쥐고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온몸을 저리게 한다. 할 수 없이 키보드를 다시 당겨본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청년은 인생의 목표를 고민하다 올바른 사법 정의를 위해 서울대 법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남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입시를 준비하는데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까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만큼 공부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군에서 경험한 것이 있어 최대한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 목표를 삼았다. 1990년 12월 18일 드디어 전기 입시일이 되었다. 눈이 내렸다. 어머니의 응원 속에 청년은 어린 친구들과 함께 입시장으로 들어갔다. 꿈을 위해. 경쟁에서 뒤처진 청년은 그동안 밤을 새는 일도 많았다. 어느 날은 아침에 책상에서 일어났을 때 책상 위에는 코피가 흥건할 정도였다. 그동안의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도 최소 295점을 넘어야 한다. 시간이 어느새 마지막 교실을 지났다. 청년은 낮에 내린 눈으로 꽁꽁 얼어붙은 길을 따라 학교 문을 나서자 어머니가 추위에도 정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다. 청년은 밝은 얼굴로 어머니에게 서둘러 걸어갔다. 수고했다 내 아들. 어머니 한마디에 청년은 다시 소년이 된 것처럼 해맑은 얼굴로 어머니에게 짜장면 사주세요. 청년의 한마디에 어머니가 한박 웃음을 웃으며 그래 가자. 고생했다 그동안. 그렇게 청년의 첫 도전은 늦은 도전이었다. 발표일이 31일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져 30일 발표일로 변경되었다. 발표 당일 청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대 합격자 발표 담보에 다가갔다. 몹시 긴장되었던 건 청년보다 뒤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였다. 두 손 모아서 희망을 담아 청년의 표정을 살폈다. 청년은 담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신의 이름과 수험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이서진. 이름을 확인했다. 천천히 눈을 돌려 수험 번호를 확인했다. 정확히 일치했다. 청년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뛰어갔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 청년은, 아니 서진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와 포옹을 하였다. 어머니는 장하다 내 아들. 오늘은 탕수육 먹으러 가자꾸나. 최고로 기쁜 날이다. 내 아들이 서울대라니. 여의치 않은 집안 살림으로 서진의 어머니는 혼자 장사하면서 아들을 키웠다. 서진은 그런 어머니의 힘든 삶을 잘 아는 아들이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진은 당당히 첫 인생의 도전에 성공하였다. 서진은 기쁨도 잠시, 머릿속에 스쳐가는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노력의 성취를 느끼기에도 바쁜 하루다. 어머니와 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후
말년 병장에게 전화를 했다. 중선이 형, 저 합격했어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말년 병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쳤다. 이놈 이제 내 후배네. 군대도 모자라 대학 후배라니. 그렇게 서진은 말년 병장이 다니는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한 것이다. 말년 병장, 아니 중선이와 서진은 대학 선후배로 또 다른 만남과 희망을 나누었다. 서진은 등록금에 대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등록금 내야 하는데요.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마련해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서진은 눈이 동그래져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여쭤보려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엔 빙그레 미소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서진은 더는 말을 꺼낼 수 없어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는 말만 여러 번 했다. 1991년 봄은 서진의 대학교 입학으로 정신이 없었다.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 한 학생이 전투 경찰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서진은 또 뉴스를 보며 어지러운 세상을 멍하니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세상에 자신들의 정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9명의 학생, 근로자, 자영업자, 사람들이 분신자해를 하였다. 죽은 사람도 있었고 산 사람도 있었다. 서진은 분노가 내심에서부터 올라왔지만 법학도로서 그저 바로만 볼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그렇게 91년의 봄을 지나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학교와 고시원 근처에서 학교 선배였던 국원 선배가 시위 도중 경찰의 실수로 실탄을 장착한 총에 격발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중선 선배가 학교 근처에 알바를 마치고 오는 나를 급히 데리고 인근 카페에 들어갔다. 서진아, 지금 나가지 말자. 지금 너무 위험해. 다급한 선배의 목소리에 놀란 서진은 아니, 형! 짧은 외마디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경찰들이 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층에서 바라본 거리 모습은 아수라장 그 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창문 밖 광기 어린 모습에 군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중선 선배의 눈가에는 또 눈물이 맺혔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때로는 너무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